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급반등 나왔습니다. 최근에 빠진 것 치고는 정말 많이 빠지고 조금 올라온 겁니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반등할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건지, 기술적 반등이라면 얼마나 올라갈 건지, 아니면 혹시나 판뒤집혀서 그냥 쭉 올라가진 않을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왜 올랐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등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볼 거고요. 지금 뭐 중국 락다운 해제 가능성도 나와주고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리고 지금 에너지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 반등 분위기 나오면서 일단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뭐 DDR5를 비롯한 IT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UAM 같은 경우도,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정부가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악재가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엊그제 급락 나왔던 부분이 이 테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가장 컸었죠. 최근에 좀 심하게 빠졌던 부분이. 다만 테라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반등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일단 시장 올라간 걸 좀 확인해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자, 일단 나스닥이 3.8%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1.47% 올랐고요. 중요한 건 나스닥이 3.8% 올라가는 동안 필라델피아는 5.06%.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세게 올랐다는 것을 나스닥보다 이 필반이 올랐다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5.7% 올라왔고요. 다 이유가 있었죠.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어제 애플까지 올라왔고,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중국 악재가 있는 건데 그 중국 악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기대에 올라가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9.4% 올랐고, 뭐 아마존, 퀄컴, 루시드그룹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죠. 전기차 업체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정말 심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에 한 40% 하락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거의 뭐 $300 가까이 있던 게 $150까지 빠졌던 거니까는 거의 반토막 났던 겁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400억입니다. 4,400억 달러. 4,400억 달러면은 이거를 환산했을 때 얼마죠? 4,400억 달러면은 564조.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400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엔비디아가 반토막 났던 거고요. 뭐 그보다 훨씬 큰 테슬라도 한 40% 빠졌던 거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분의 1 토막 났던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났었고, 2달 전 대비해서는 3,400포인트에서 2,000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40%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초대형 기업들까지 이렇게 40% 50%씩 빠지는, 지금까지 그런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반등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나마 어찌 보면은 최근에 4월달 5월달 봤을 때 사실 뭐 미국보다는 덜 빠진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떤 대형 기술주를 본다면, 그죠?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덜 빠진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정말 찐 반등이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점쳐보고 전망을 해보고, 우리가 또 어쨌든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이든 본격 반등이든 들어가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동안의 악재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요, 최근 한두 달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만 보면은 연초부터 빠져가지고 5개월째 이루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시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예 올라온 적도 없었죠. 예, 연초부터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많은 부분이 주식을 포기한다고 하실 것이고, 진짜 뭐 때려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럴 때가 아니다. 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일단 V자 반등으로 가기 힘들 겁니다.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진짜 연초 때 3000포인트까지 가려면 전쟁이 끝나면 갈 수 있습니다만,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쉽지 않겠죠. 아마 가을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요. 여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당장 끝날 기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고, 그 기술적 반등에서만 우리가 잘 대응해도, 예, 꽤 큰 수익, 꽤 큰 수익으로 손실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 어떻게라는 건 뭡니까?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고, 어떤 종목을 가져갈 것이고,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등할 거냐를 봤을 때 시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황을 보면은 일단 어제 올랐던 이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엊그제 같은 경우는 뭐 오른 것이 아니라 좀 저점만 찍었던 건데요. 어제 보시면 초대형 기술업체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르며 반등세를 주도했다. 예. 10년물 부채금리는 2.92%, S&P 500 종목의 약 95%가 이날 상승했습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ETF도 11.8% 올랐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다 최근에 급락 나와서 막 40%, 50% 빠졌던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온 거고, 리비안 루시드 같은 경우도 말도 못하게 빠진 애들이었죠. 지금 리비안만 보더라도 리비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179달러 대비 지금 19달러까지 빠진 거니까 180에서 20으로 본다면 이거 얼마나 빠진 겁니까? 예. 거의 9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다음에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도 57달러 갔던 게 13달러까지 왔으니 이것도 거의 뭐 5분의 1 토막. 작년 연말 때 대비해서. 그만큼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학김 애들 죽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인 바닥은 잡았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쭉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바닥은 잡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행주 항공주도 올랐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바로 엊그제 같은 경우는 여행주 항공주 다 빠졌습니다. 왜? 경기 침체 우려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급락이 나올 때까지 제가 이 전 영상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제 방송은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자만 눌러도 나오죠. 최현덕을 검색해 보시면 어제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2일 전 거고, 엊그제 올린 게 안 돼 있네요. 5월 12일 거. 0512. 어제 올려드린 걸 보면은 0512 이렇게 보면 요거죠. CPI보다 경기 침체. 바로 엊그제 올려드렸던 요겁니다. 가지고 시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CPI 발표 나오고 나서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왔던 건데 CPI보다는 경기 침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금방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리오프닝이 들어가는데 수요가 넘쳐날 텐데 경기 침체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왜 그랬냐면은 지금 이 중국 봉쇄 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이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 봉쇄만 풀리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 중국 봉쇄 풀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일단 어제랑은 그러니까 엊그제랑 완전 반대인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그 전날은 2% 이상 하락이 나왔던 건데요.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왜 하락이 나왔었냐? 이 중국의 이제 공급망 체인이 불안하면서 애플은 악재로 작용했고요.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날도 하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같이 반등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봉쇄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문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중국 봉쇄 풀리는 거. 중국이요 지금 어제 기준 봉쇄 47일인데 상하이가 이달 중순 제로 코로나 달성하면 점진적 개방할 것이다. 자, 분명히 전시황에서 5월 말쯤이면은 중국이 봉쇄가 풀릴 것이고 그런 전망이 다음 주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처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칭 상하이 부시장은 13일날 1일 방역 브리핑에서 상하이가 현재 제시한 목표는 이달 중순까지 사회면 코로나 제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사회면 코로나 제로가 뭐냐면 그러니까 봉쇄한 곳 말고 거기서 이제 그 코로나 환자 안 나오는 겁니다. 봉쇄한 곳 말고요. 그럼 거기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면 코로나 제로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격리 통제 구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을 뜻하는 사회면 여기서 제로 코로나가 나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신규 감염자가 최근 나흘간 9일부터 12일까지 5명, 0명, 2명, 4명. 그러니까 0명이 계속 나와야겠죠, 0명이. 그래서 상하이시의 16개구 도심권에 속한 창린구와 이 시위구까지 포함 10개구가 사회면 코로나 제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16개 구에서 10개 정도는 지금 확진자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부터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부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기자들의 전망이 아니라 외신의 전망이 아니라 중국 당국이 상하이 봉쇄 완화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식적으로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봉쇄가 풀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애플까지 오른 겁니다. 왜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공급망의 어떤 최대 피해주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언론이 현재 그 새벽 5시에 지금 미국 국방장관하고 또 러시아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잘 보세요. 중국은 봉쇄를 푸는 순간 인프라 투자가 확 들어갑니다. 인프라 투자가요.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 부행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대출 금리를 더욱 낮춰서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자금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드렸던 말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는 긴축이라는 악재가 있고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고 그 다음 중국 봉쇄라는 악재가 있는데 요 세 개 때문에 빠진 것이죠. 하나만 풀려도 된다. 전쟁이라는 악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하나만 풀려도 긴축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가 이제 풀릴 가능성 전망이 나와주면서 시장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풀릴지 안 풀릴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중국 락다운 해제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중국 당국이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럼 저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 기준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낙폭 과대한 부분이 2700부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 닥 같은 경우는 또 낙폭 과대 부분이 9월이거든요. 4월에 빠진 부분 빼고는요. 900에서 한 940까지 올라갈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거 올라온 동안 꽤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요거 올라온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럼 이게 본격적인 반등이 아니라도 기술적 반등까지 가져가서 거기서만 팔아도 꽤 많은 손실이 복구가 될 거고요. 또 꽤 많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절대 여기서 팔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죠? 물론 5월달에 뭐 생각지 못한 뭐 과대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는 저도 뭐 물린 것도 있고, 예. 5월달 지금까지도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뭐 손실냈다 그래서 무조건 손절하고 그러시면요 절대 복구 안 돼요. 예. 그거는 초보자들이 뭐 손절 잘해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물론 손절 잘해야 합니다. 근데 예기치 못하게 어떤 투매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손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손절이 되는 거죠. 예. 이 밑에서 손절하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못 삽니다. 예. 내가 이 밑에서 손절해버리면요 내가 팔았기 때문에 그때보단 내 마인드가 부정되게 됩니다. 더 빠져라 더 빠져라. 왜? 내가 팔았으니까.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이 상승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왜? 내가 팔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제가 말하는 시황은요 전반적인 매크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주관을 개인적인 주관대로 차트 보고서 뭐 61선 깨졌으니 더 빠진다. 이런 유치원생들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장에 일어나는 일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매크로들 다 보면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 빠진 거, 긴축, 전쟁, 중국 봉쇄 3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만 해결되면 되는 거고, 일단 그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의 반등을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도 꽤 많은 손실 복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종목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유튜브만 좀 나가고 있는 건데,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십시오. 예, 엄지척으로 표시된 그거 하나씩만 다 누르시면은 좋아요가 체크가 됩니다.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까지의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장 빠졌던 이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였는데, 요게 이제 어쨌든 둔환된 겁니다. 둔환됐고요. 애플이 폭스가 악재가 있었어도 중국이 이제 봉쇄가 풀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반등 나왔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준 총재들 같은 경우도 매파적이지만 덜 매파적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긴축에 대한 부분도 사라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이 한번 또 얘기했습니다. 어제요. 50bp 한다고 75bp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상화폐 쪽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시장이 낙폭이 컸던 이유가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테라, 루나 그 코인들이 이제 급락했고 뭐 완전 깡통이 나면서 가상화폐가 안 좋았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시장이 더 하락이 나왔던 건데,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규제예요. 그러니까 없애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테라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리만 브라더스급이다. 과거에 이제 우리 금융위기 같은 코인의 리만 브라더스급이다 라고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 정도 규모가 금융 안정에 대해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을 살아난 거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 테라가 루나가 엄청나게 컸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전체 가상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거든요. 절대 리만 브라더스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요러면서 그 전날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제 리비안하고 루시드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는데, 웰스파고가 지금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심각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지금 포드라든가 이런 미국 가솔린 업체들의 어떤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업체,
리비안, 루시인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급등이 나온 일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웰스파고 이런 전망에 따라서 많이 빠져있던 리비안, 루시드가 급등했다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저가 매수에 대해서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 시장이 빠지다가요, 이렇게 돌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매수가 들어오냐? 지금 놓치면 안 돼. 지금 바닥인데 지금 놓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큰 급등으로 이어지는데, 최근에 매도는 어떻게 보면 묻지마 매도가 많았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뭐 리만 브라더스급이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묻지마 매도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투심이 안 좋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상황에서 기사들이 진짜 그렇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빠져있을 때 그런 자극적인 기사에 다 물량이 털려버립니다. 왜냐면 멘탈이 털려버리거든요. 저는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이 현업으로, 본업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항상 그럴 때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눈이 강조를 드렸죠. 그죠? 저는 이게 그냥 일반 투자로 20년 정도를 한 것이 아니라 현업에서 2006년도부터 나스닥 트레이더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2022년이니까요. 2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거의 10몇 년 동안을 현업에서 본업을 일하면서 하나가 그런 거 많이 겪고 왔단 말이에요. 네. 너무나 많이 겪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렸던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던 시기들 해가지고 뭐 IMF라든가 IT 버블, 9.11 테러, 최근에 이제 뭐 이 팬데믹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좋은 기회였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나올 때가 가장 기회였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이 그런 돌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지만 꽤 세게 올라갈 겁니다. 꽤 세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절대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둘씩 좀 풀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시장 호재는 중국 락다운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얼마나 반등하냐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죠. 근데 악재가 뭐냐면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는 건데, 전쟁이 안 끝났다 그래서 우리 또 그 관련주를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러시아 반발이 있었고요. 러시아가 아마 핀란드의 가스를 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14일 오전 1시부터 끊긴답니다. 발표가 났어요. 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을 이유로 러시아가 그렇게 반발했는데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핀란드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미 폴란드에 이어서 핀란드가 끊긴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푸틴이 서방국들 향해서 에너지 전쟁, 방아쇠 당겼다. 실제로 지금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 가스 쓰지 말자, 러시아 원유 쓰지 말자, 러시아 석탄 쓰지 말자 하고 있는데, 근데 당장 걔네 걸 안 쓰니 힘든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못 끊겠고, 뭐 언제까지 끊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제재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러시아가 그때 가서 끊으면 러시아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안 줄게. 안 쓸 거야? 그럼 지금 안 줄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폴란드 먼저 끊었죠. 그리고 핀란드도 공식화했고요. 예. 근데 지금도 어쨌든 지금 그 도네츠크 지역을 지나는 가스관을 러시아군이 점령하면서 지금 러시아로 가는 천연가스가 3분의 1이 이미 중단됐고요. 그 다음에 야말 유럽 가스관, 이게 지금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독일로 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그 자회사의 무더기로 제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야말 유럽 가스관의 폴란드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독일 기업과 폴란드 기업 자회사 29개 몽땅 다 제재한 겁니다.
이 야말 유럽 라인의 유럽 지역 최종 도착지인 독일에서 다른 국가들로 가스를 공급한 역할인데 이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13일에 경고했던 거고 어제 핀란드 가스 공급 중단했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기 있죠. 지금 도네츠크 지역을 지나는 요 가스관, 여기가 지금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30%를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그 러시아군이 점령하면서 여기 이제 중단된 거고요. 그리고 원래 노르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직접 독일이 받으려고 했던 건데, 예, 이것도 이미 중단됐죠. 야말이 여기에요, 야말. 예, 폴란드 통해서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 이제 뭐 영국으로 또 프랑스로 가는 건데, 폴란드는 이미 끊었고요. 예, 폴란드를 지나는 이것도 끊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회사를 제재하고 계약 해지를 다 해버린 거니까. 예. 지금 엄청난 상황인 겁니다. 에너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 주에 유럽은요,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26조 투입하겠다고 해서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와 대체가스 공급 등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러시아가 전쟁 일으킨 걸 본다면 당장 끊어야겠지만 유럽 입장에서 당장 못 끊고, 또 러시아도 지금 이러는 거 보면은 당장 안 주고 싶지만 그럼 또 벌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아예 못 끊고, 몇 군데만 일단 뭐 경고 차원에서 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핀란드는 끊은 거고요. 또 몇 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선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보시면 이게 최근에 올라오다가 지금 또 주춤하고 있는 건데요. 폴란드 가스 공급 끊었을 때가 요때예요. 근데 폴란드 가스 공급 끊었을 때도 바로 급등하지 않았어요. 폴란드 가스 공급 딱 끊고 나서 2, 3일 있다가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15일인데 15일 루블라로 결제하던 국가에 대해서는 다 끊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핀란드 끊었고요. 그럼 아마 다음 주에는 천연가스가 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럼 이걸 보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는 대성에너지, 예, GSE, 그 다음에 제가 SK가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대응하게 만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유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요. 예.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다. 어쨌든 중국 봉쇄가 풀리면서 시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은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준비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까지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쨌든 지금 이 과대납부 구간에서 저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좀 빠졌던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DDR5하고 IT 장비, 뭐 UAM, 그 다음에 또 자 게임주까지 또 같이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장비 쪽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DDR5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TLB. 얘가 이렇게 보면 좀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많이 안 올랐습니다. TLB, 해성DS, 심텍. 근데 해성DS가 좀 많이 올랐어요, 얘는요. 예. 심텍.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예. 요런 건 아직 좀 덜 올랐다. 뭐 대서전자도 괜찮고요. 이쪽 시장이 너무 좋아집니다. 일단 뭐 너무 수요가 타이트해가지고요. 예? 수급이 타이트해가지고 약간 그 공급과 수요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TLB라든가 해성DS, 심텍 이런 것들은 이제 DDR5 효과인데, 이 DDR5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 DDR5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인텔이요, DDR5를 지원한 서버용 CPU, 이 사파이어 래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엘더레이크를 공개했을 때부터 DDR5가 뜨기 시작했죠. 근데 이 엘더레이크 출시하고 나서 사파이어 레피즈, 이 DDR5를 지원하는 이 사파이어 또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DDR5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 DDR5가 왜 더 좋아지냐면 어쨌든 성능도 더 뛰어나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DDR5하고 DDR4의 차이점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DDR5에서는 4까지 메인보드에서 담당했던 전력관리의 기능 일부를 DRAM 모드에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DR5 모듈에서는 설계 구조가 변경되면서 지금 DRAM 모듈이 아니라 뭐 PMIC, 이 전력관리입니다. 온도 센서, RCD, 데이터 포트 IC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DDR4보다 DDR5에 더 많은 부품,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의 공급 단가가 상승하고요. 기판의 경우 그 DDR4, 그러니까 3에서 4로 바뀔 때 단가가 약 20% 상승했는데 DDR5 같은 경우는 설계 구조까지 변화가 되면서 30% 그 단가 상승폭이 3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부품 쪽에서는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수혜가. 그래서 제가 TLB 같은 게 드램으로 들어가는 기판이 거의 55%입니다. 55%. 그러니까 다른 곳,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은 신택이 4천억 정도로 제일 크긴 한데 총 내 사업 중에서 4천억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은 뭐 해상대에서도 그러고요. 다 한 15에서 30% 이 정도입니다. 커봐야. 네. 15에서 30%? 근데 이 TLB 같은 경우는 얘네 사업비 중에서 거의 55%를 차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DDR5가 인텔에서 설계 출시가 되면서 수혜받는 그 비중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텔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지금 AMD에서 또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는 이 DDR5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성 DS는 이제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더 올라갈까 좀 그런 건 있고요. TLB가 좀 작으면서도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테크하고 코리아 서킷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못 올라간 게 심텍 홀딩스고요. 그래서 DDR5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장비 쪽에선 워닝 IPS 말씀드렸고요. 그죠? 주성 엔진 말씀 다 올라왔죠? 절대 소개 안 됐죠? 네, ISC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린 뭐냐면 DBI텍. DBI텍도 얘는 월요일날 기회만 된다면 무조건 사십시오. 네, DBI텍은요 제일 안 올라왔어요. 또 다른 것 대비해서 실적이 엄청납니다. 지금 급등한 8인치 위탁 생산 수요 덕분에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던 이야기예요. 네. 작년 1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무려 200% 증가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상향, 컨센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20%까지 상향 조정됐던 건데요. 실제 연간 컨센은 30%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1분기까지 좋았습니다만 2분기, 3분기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올해 중문인 전년 대비 상승한 단가로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고요. 2분기에는 환율 효과까지 더욱더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장비 종목도 특히 PCB 쪽하고요, 메모리 쪽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이 바이든 방한하면서 삼성전자가 또 추가 투자라든가 이런 거 또 언급하게 되면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TLB 해성DS, 코리아 서킷, 뭐 어닝 IPS, ISC 뭐 이런 게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DBI텍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DBI텍 아시겠죠? 그래서 IT 쪽 이만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이 GM과의 합작 첫 공장이 8월달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8월달에요. 그래서 지금 역시나 LG 엔솔도 바이든 오면은 지금 추가 투자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얼티엄 세일즈라고 좀 들어보셨죠? 네. 미국의 이제 합작회사 새로운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얼티엄 셀즈 외에, 그러니까 얼티엄 셀즈가 또 제2공장까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배터리 증설이 상당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그래서 LG엔솔이 지금 어디하고 또 그 협력을 하고 있냐면은, 협력이 아니라 지금 이제 좀 수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엔드 플레이트 만드는데 LG엔솔에 원래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공급 규모는 작았는데 지금 대규모로 공급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급등하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테슬라 시장 상승 이유기도 하고요. 테슬라 오른 이유인데, 테슬라가 주식담보대출 계획 처리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그 트위터 인수하기 위해서 사실 테슬라 많이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 뭐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건 아니었는데 제일 강해요, 테슬라가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왔었죠. 이게 트위터 인수한다고 해서 많이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고점 대비 3월달 고점 대비해서 바로 지지난달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빠졌던 건데, 트위터 인수한다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요. 거기 일단은 뭐 주식담보대출 계획 철회도 추진하고 있고 일부, 그리고 어제 발표한 게 이제 트위터가 가짜 계정 추상 근거 나올 때까지 인수 일시 보류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팸하고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이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다. 더 있는 거 아니냐? 그 근거가 뭐냐? 이 가짜 계정, 스팸 이런 것들이 5% 미만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달라. 그동안 인수거래를 보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는 거 싫어합니다.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 어쨌든 테슬라 주식도 팔고 막 그랬었고요. 또 담보까지 잡히다 보니까 더 안 좋았던 건데, 요걸 또 처리한다고 하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또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UAM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UAM이요, 정말 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혁명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대차만 해왔던 건데, 이걸 정부 정책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기업 중에서 볼로컵트라는 회사가 한국 진출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부터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 인프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로컴퓨터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진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까지 서울에서 100% 전기로 구동되는 에어택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현대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볼로콥터라는 에어택시 회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뭐 건설사, 주유소까지도 GS칼텍스는 지금 전국 주유소 지분 활용하겠다. 롯데는 롯데마트 지분 활용하겠다. 롯데마트보다 주유소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설사들까지 다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까지. 그러니까 이 UAM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드론 택시 나오나라고 해서 특별법 입법도 초읽기다. 지금 UAM 산업을 지원하는 이 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UAM 특별법이 이달 중에 이번 달 안에 최종 완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AM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을 돕는 법안으로 UAM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고요. 연구 용역도 맡겼고요. 그래서 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월요일이죠, 법안 초안을 검토한 후 수정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금 5개사와 함께 완성형 UAM 컨소시엄 출범하고 있고요. 이쪽이 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에어택시 초기 연구에 1조 6천억 쓴다. 지금 이 도심 모빌리티 UAM 본격화한다는 이야기고, 첫 대규모 R&D 프로그램 5개 부처 통합해서 1조 6천억 프로그램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손실이 많으실 텐데 이쪽에서 올라갈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종목은 다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베셀이 제일 먼저 올라갔죠. 베셀. 그냥 테마로 간 거예요. 그냥 국제 과제 수행한 건데. 그리고 기상텔레콤 이렇게 올라왔죠. 거의 더블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 말고 따블로 하고 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이미 갖고 있고요. 어쨌든 UAE 산업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게 하십시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미 컨소시엄 출범했고요. 정부가 이 연구에만 1조 6천억 쓰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법을 만드는데 벌써 월요일부터 지금 초안 만들기로 했고요.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죠? 이미 GS 칼텍스부터 많은 대기업들, 건설사가 다 뛰어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해외 기업까지 진출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올라간 종목은 기산텔레콤 이거 2배 올라간 거, 그 다음에 베셀, 파이버 프로가 지금 경고 먹고 있는 건데, 잡주 올라온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올라갈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나 있다면 이쪽으로만 접근하셔도, 이쪽에 몇 개만 갖고 있으셔도 수익 나는 거 금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의 시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기회의 시장이. 예.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부가 밀어준 UAN까지 말씀드렸고, DDR5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아마 한 30에서 한 40% 정도 나올 거 꽤 많습니다. 요 가스 관련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이 락다운 해제가 되니까는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 특히나 게임 쪽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일단 지금 그 제2의 나라 P2E 게임이 지금 미국, 유럽 사전 등록에서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지금 넥슨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 최대 70% 올 것이다. 예, 왜? 지금 던파 모바일이 국내 앱장터 최상위 순위권 안착했고요. 예, 지금 던전 앤 파이터 IP 대전 격투 게임 등 신작 출시가 임박해 있다. 그래서 사실 게임 쪽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가 더 빠졌던 거고 우리 성남도 더 빠졌던 이유가 사실 그 테라하고 루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테라의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코인이라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인데 가격 변동이 없어요. 1달러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테라 플랫폼에 맡기면은 20% 이자를 줍니다. 20% 이자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 거예요, 이거를요. 그리고 이 UST랑 연결시켜서 이 루나라는 코인까지 만들었죠. 루나. 그래서 이 UST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루나의 가치가 다 올라갔던 겁니다. 다 열광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폰지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 UST를 사가지고 테라 플랫폼 맡기면 20% 이자 주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가 크게 올라간 건데 이게 문제가 뭐였던 거냐면요. 20% 이자를 어디서 줍니까? 20% 이자를요. 사실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20% 이자를 줄 수가 있던 겁니다. 쉽게 말, 이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UST라는 코인을 사서 테라플로에 맡기면 20%에 줬던 건데 이거 어떻게 줬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로 줬던 겁니다. 맡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UST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루나라는 코인을 만든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멈춰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장하는 건데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루나라는 코인이 아니라 현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치를 보장합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요. 근데 테라만 굳이 현금으로 해야 돼? 아니면 굳이 채권으로 해야 돼? 안전자산이 아니라 루나라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서 가치를 보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현금이나 채권이 빠질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정말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금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여파가 다른 곳까지 가지 않을까. 만약에 얘네들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졌으면 다른 곳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랬던 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테라는 루나라는 코인으로 이거를 안전장치 해놓은 거고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은 안전한 거잖아요, 솔직히. 코인에 비해서는요. 아니면 뭐 채권, 예, 현금, 달러 이런 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릴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루나, 그러니까 이런 코인으로 해놓은 건 말고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안전자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금방 나올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얘네 규모가 얼마 되냐면, 보시면 현재 아마 이 테라가요 잘 나갔을 때 시총이 180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총액은 1조 3천억 달러. 그러면 1조 3천억 대 180억이면은 몇 분의 1입니까? 네. 1000억에 180억 하면 20%인데 1조에 180억 하면은 2%죠. 2%도 안 돼요. 그죠? 1조 3천억에 180억이니까 한 1점 몇 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라 충격이 더 퍼지더라도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만약에 얘네가 전체 시가총액이 한 10% 차지하면 크겠지만은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테라하고 루나만 끝난 거고요. 다른 가상화폐 다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도 하락이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4천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반응 시도해주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나스닥까지 올라와주면서 다시 한번 성장 섹터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시장이 좀 폭락이 더 심했던 이유도 이 우리나라 가상화폐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이 사태는 일단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에서 지금 손실 보신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뭐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깡통이 나버리다 보니까는 뭐 10억, 20억 나누신 분이 태반이던데, 어쨌든 이 문제가 일단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얘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그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을 쓴 게 채권이나 엔화라든가 이런 어떤 현금이 됐으면 안전자산인 거고요. 다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다 그런 건데, 이 테라의 스테이블코인은 자기들이 또 만든 코인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상화폐 시장도 제2의 리만 브러더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하게 빠졌던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도 너무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하나만 또 조그만 재료 하나만 나오면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용기가 좀 생기십니까? 어제 올랐던 부분도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가상화폐 때문에 빠졌던 시장이 알고 보니까 비중도 작고요.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그 정도 갖고 이 금융위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또 확실하게 이야기 해줬고, 또 파월까지 다시 한번 나누면서 긴축에 대해서 50pb 간다고 또 말해줬고, 그래서 그런 악재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봉쇄까지 풀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에서 사실 정보가 믿어지는 이 UAM까지도요 갈 거리 꽤 많이 있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DDR5 관련 장비 종목들, 소재 종목들, 가스관까지, 또 중국 낙단 해제가 되면요,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은 5월달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도 4월달 같은 경우는, 꽤 힘들었습니다. 빠졌으니까요. 저는 하락장에서 사실 수익이 잘 안 나요, 저는요. 인버스나 풋옵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위험해가지고요. 근데 3월달도 아시겠지만, 요때 요거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20% 내외로 수익 난 것들 10개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런 게 다 후기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오는 요 시장에 있어서 지금 몇 개만 딱딱딱 잘 잡아두시면요, 제가 아까 지수 얼마큼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뭐 이번 기회에 원금을 다 복구한다, 그건 힘들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빠짐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복구하려면 지수가 진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다시 가야겠죠. 연초에 빠졌던 거. 코스피 같은 경우도 3000 가야겠죠. 연초에 빠졌던 거. 그러면 무조건 복구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름까지는 안 될 거고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전쟁은 끝나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최소한 과대납폭한 이상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 몇 개만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게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장의 주도주를 바꿔줘야 합니다. 시장 반등 나왔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반등 나올 때 그걸 못 바꾸다 보니까는 계속 손실이에요. 시장 반등이 나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은 올라갔는데 난 수익이 안 나. 그런 데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알면서도 못 바꿉니다. 왜? 손실이 크다 보니까 물려있는 걸 못 바꿉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제가 오늘 시황 말씀드린 거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크게 나오는데 여기서만 잘해도 어느 정도의 손실 복구가 될 텐데 그걸 알면서도 못 하시면은 남은 5월달이 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황 보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업황 보시면서 남은 5월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뭐 방법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이미 난 MBN 골드의 회원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서 방 이동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방 이동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02-3490-4666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이 최현도 대표 전용 결제 번호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주말 동안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서비스 10일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